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정비례와 반비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것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리 좀 강조드리면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표현인 거잖아요. 식을 먼저 계속 익히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묻는 문제일 때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선생님들의 언어로 제 정비에서 지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비례와 반비례의 뜻과 성질을 이해한다. 제가 오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에 피가 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강조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뜻 그리고 성질. 그런데 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표,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두 양 사이 관계를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요. 정, 비례 관계. 정이 그냥 붙는 게 아니겠죠? 뭔가 특수한 상황이고 이러할 때만 정비례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식을 보기 전에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XY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정해져 있는 값, 세로축은 결과값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X가 정해져 있는데 그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프 핵심인 거죠. 이때 X가 2배, 3배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면은 그때에 따라서 Y도 똑같이 2배, 3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형광펜 같은 걸 준비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칠하라고 해요. X가 2배이면은 그때의 Y도 2배. X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번에는 X가 3배가 되면은 그때의 Y도 3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로로 문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좀 더 시각화해서 하면 어떻게 좋을까 하면 다양한 마인드맵 형식이 나와요. 그걸 꼭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하시고요. 선생님께서 좀 틀린 부분을 짚어두시면 좋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X가 결정되면 이거에 따라서 Y가 제가 아까 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주려고 해요. 관계를 이렇게 표 형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표, 그 다음에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순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X가 만약에 값이 처음에 값이 있고 나중 값이 있고 여러 개 값이 있겠죠. X가 막 이렇게 값이 있고 Y가 값이 있다가 특정한 몇 개의 그 규칙을 확인해 보는데 편의상 X가 1이고 Y가 2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그런데 여기에서 X가 2배가 됐어요. 근데 Y도 2배가 되는 거예요. X가 2배 되니까 Y도 2배가 되죠. 자, 이번에는요. X가 3배가 됐습니다. 그 Y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3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순서상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2라는 순서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X가 2일 때 Y가 4인 이 두 점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X 값이 2배가 되니까 Y 값도 2배가 됐네? 그쵸? 이러면은 이러한 전체 이 X, Y의 관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X가 1,2라는 이 점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 관계에서 만약에 X가 5가 됐더니 Y가 10이 됐어요. 그랬더니 X가 5배 되니까 Y도 5배가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요. 1,2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K,2K가 됐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X가 K배가 되니까 Y도 K배가 됐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자꾸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표에서 내가 두 개의 점을 잡은 거예요. 이 표에서 한 점 또 다른 점을 잡았는데 1,1을 가지고 오고 이 관계, 규칙이 있을 거니까요. 하다가 a,2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x가 a배가 되니까 y도 똑같이 a배가 됐죠. 그러니까 x가 몇 배 됨에 따라서 y도 그만큼의 비례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관계표에 있는 어떤 값들이 있는데 얘가 a가 됐더니 y가 2a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이게 일정한 애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요. x에 따른 y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보세요. x가 1일 때 y가 2잖아요. 1분의 2죠. 자, x가 2일 때 y가 4죠. 1분의 2죠. 맞아요? x가 a일 때 x가 a배라니까 y도 a배가 되죠? 1분의 2죠? 그러니까 이 표에 있는 어떠한 x, y를 가지고 와서 관계 그 비율을 알아봐도 항상 정비례하는 거예요. x에 따른 y의 비가 일정한 거죠. x에 대한 y의 비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분모에 따른 분자의 비율값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2로 일정한데 y는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관계식을 말할 때 이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y가 뭐예요? 네, 2와 x를 곱한 거예요. 즉 y는 x의 2배가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웬일이야. x에 따른 y의 이 비율값이 항상 어떤 값으로 일정한 이 x, y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표만큼 좋은 게 없고요. 교과서에 보면 생각열기나 이런 것들에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처럼 표에서 특정적인 x, y를 점으로 가지고 와서 이러네 몇 배 되니까 y도 동일하게 그만큼 배가 되네. 그런데 이거를 비율로 알아보니까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그 비율 값이 일정해. 관계가 있어. 이거 우린 정비례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문장 봅니다. x에 대한 y의 b가 항상 일정합니다. x에 대한 y의 b, 분모에 대한 분자의 b가 항상 일정한데 이것을 우리가 예쁘게 쓴다라고 해서 y는 ax라 쓰고요. 단 a는 0이 아닙니다. 비율값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x, y가 항상 이러한 형태를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x, y는 정비례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인 건데 우선순위는 그 과정을 확인해 봤더니 그 규칙성이 있었고 그 규칙성을 조금 더 예쁘게 쓴 것이 관계식이고 오늘의 최종 목적은 그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래프에서 읽어내고 또 중요한 성질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결국 좌표 평면에 두 변수 x와의 관계를 그림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좌표축을 하나 그립니다. x축, y축이요. 원점이고요. x축, y축.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분모가 0일 수 없잖아요. 0을 0 나누는 건 안 되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x가 0이면 y가 0인 거죠. 그죠? 그냥 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관계식 되니까 원점을 지나요. x가 0일 때 a 값에 관계없이 y가 0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b가 일정하잖아요. x에 대한 y의 b가 일정하다. 여기서 이제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x가 1이면 y가 항상 얼마가 돼요? a가 되죠. 여기 a라고 할게요. 1,a. x가 2가 되면 y는 그걸 2배가 되니까 2a죠. 그럼 이 길이만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요만큼 간격하면 똑같은 간격만큼 가서 요 위치값이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도 지나고 2,2의 요 점도 지나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직선은요. 점이 몇 개만 최소로 몇 개만 있으면 그을 수 있죠?
두 개만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혹은 이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 점 두 개만 준비해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과 1일 때 나온 y값 그것을 그대로 연결해 버리면 되죠. 색깔 좀 달리해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제발 좀 직선 잘 그어지게 됐으면 좋겠네요. 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두 점에서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1에서 2로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죠? 길이? 그렇죠. 1만큼 갔죠. 여기 길이 1만큼 갔죠. 그러면 y는요. y축 방향을 따라서 얼마큼 간 거예요? 길이가? 요 간격이? a죠. aa. 그래서 여기는 a만큼 갔어요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분의 a, 1분의 a. 바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뭐냐면 x가 1만큼 변화한 거에 따른 y의 변화 그 값을 우리는 x 앞에 있는 저 상수값이에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맛을 보면 나중에 그걸 본격적으로 배울 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 직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리는 하나였다. x가 몇 배 되면 그에 따라서 y도 같은 만큼의 b가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y의 b가 항상 그 비례상수라고 하죠. 얘를 비례상수. 정확히 정비례상수죠. 비례상수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흐름 기억하셨죠? 그러면 반비례 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실생활 문제에서 한번 맛을 보고 그래프로 한번 성질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시급이 10,000원일 때 X시간에 대한 급여 Y1. 그럼 이죠. 시간이 1시간 간격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거에 비례해서 시급도 당연히 10,000배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급여는 10,000원이죠. 최저시급 올랐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2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시급도 2배가 되겠죠. 자, 시간이 3배가 되면 당연히 시급도 3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급여는 시간당 급여 10,000원에다가 곱하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ax 꼴인 거니까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혹은 x에 대한 y의 b가 항상 얼마로? 만으로 일정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x축, y축 간단히 그리는 방법이에요. 원점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여기가 x가 1이면은 만은 저 위에 어딘가 찍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이 점의 위치를 만이라고 하고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해 버려서 y는 만 x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좀 주의사항 하나를 좀 짚어드리면은 답을 적을 때 단위가 있는 경우 답을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식을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5시간을 했을 때 급여를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50,000원이잖아요. 5 곱하고 이것만 답으로 적는 친구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단위 붙여서 답을 적어야 한다. 혹은 급여를 알려줬을 때 시간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시간 지나면 100,000원이니까요. 그러면 시급이 100,000원이었을 때는 몇 시간 일했느냐? 그럼 10시간. 그래서 단위를 적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리다 봤더니 y는 ax, a는 0이 아닌 형태입니다. 자꾸 쓰는 연습을 좀 지도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은 저희가 ax라고 쓰기는 하는데 a는 그냥 비례상수이다. 그래서 문자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으니 항상 확인해 달라라고 항상 친구들한테 지도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값. 그럼 특징은 이러한데 저 a라는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크게 부호로 나누면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그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기준인 거죠. 쟤네들 기본인 거예요. 자, y는 x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는 x, 원점을 지나고요. x가 1일 때 1, 1,1이 만나서 생긴 점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만나 생긴 점 2,2, 3,3, 4,4, 5,5, 6. 좀 찝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x, y 값이 같은 점들이 모임인 거죠. 이건 제가 좀 직선을 이쁘게 긋고 싶은 저만의 작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나머지 아이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조금 삐뚤어도 이해해주세요. 얘가 y는 x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는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죠. 색깔 달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1 원점 지나고 2, 마이너스 2, 3,3,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찝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직선이길 바래주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도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y는 x랑 여기다 쓸까요?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네 두 개를 갖고 비교하자면 1과 마이너스 1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맞나요?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인 거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면 돼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원래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하면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1인 거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은 같은데 즉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y축을 기준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네, 대칭 관계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시구나. 얘를 접는 선으로 포개면 포개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y는 2x. 얘랑 비교할 거예요. y는 2x. 색깔이 여러 개일 텐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y는 2x요. 원점 지나고 x가 1일 때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x가 2면 2,4, x가 3이면 3,6. 그리고 y는 2x 그리려고 해요. 써볼까요? y는 2x.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점. 마이너스 2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그래프가 괜찮죠?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좀 부담 100배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맞고요. 좀 뒤를 돌아도 괜찮을까? 좀 이상해도 좀 괜찮게 봐주세요. 지금 제 다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y는 2x. 자,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도 비교할 수가 있죠. 3x는요. 3x 제가 해놨나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3x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이면 3. 원점 지나니까 더 올라가겠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여기 1이라고 일단은 쓸게요. 여기 1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얘를 지나면서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기준으로 y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 점을 지나려면은 이 점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y축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관찰하고 직접 그려보게 하면서 자기 언어로 아웃풋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기억하고 안 헷갈립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y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4 위쪽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가서 여기만 그릴게요. 그럼 얘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y는 ax에서 부호에 관계없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 1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디에?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x 앞에 있는 비례상수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마이너스면 왼쪽 위로 향하는 직선. 혹은 오른쪽만 갖고 말할 거라면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4번을 그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1번 했고요. 이거 1번 했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했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했고요. 자, 4번 그려볼 건데 y는 3분의 1 x예요. 원점 지나고 x가 3일 때 y가 얼마예요? 1이죠. x가 3일 때 y가 1이요. 자, 이제는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지나고 3,1을 지나는 요 직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얘가 y는 3분의 1 x입니다. 자, y는 x를 기준으로 비교하자라고 치면은 같은 부호 길이에요.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네요.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지면 x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면 y축 대칭 그리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번 그린 거고요. 자, 5번 y는 마이너스 4x. 자, 5번 y는 마이너스 4x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 요 점 지나고 원점 지나서 요렇게 그리면 되죠. 얘도 더 그려보면 되고요. 얘는 누구예요? y는 마이너스 4x. 얘는 우리가 5번을 그린 겁니다. 또 얘기할 수 있죠. 절대값이 커지니까 정말 y축에 가까워졌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제에서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5번까지 그렸어요. 6번도 보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라인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왜일까요? 절대값이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y축에 가장 가깝다, x축에 가장 가깝다 라는 표현에 맞는 걸 고르려면 절대값을 알아봅니다. 누구의 절대값이요? 비례상수의 절대값을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번은 느낌만 가져가 볼게요.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가 되니까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해요? 오른쪽 위로 향해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1. 제가 지금 어떤 점들을 대입하고 있죠? 네, 격자점, 즉 정수인 점. x, y 둘 다 정수가 되는 점을 모는 종에 나타내기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항상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1. 그래서 마이너스 6,1 요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조금 더 정확히 그리려면은 x가 6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점 써볼까요? 6,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좀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몇 번이에요? 얘가 6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반대로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x축에 가장 가까운 i가 누구예요? 6번이죠. 왜 그래요? 네, 이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모는 눈금 종이라고 하죠. 모는 종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구매하셔서 요즘에 투명 종이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가면은 되게 많죠. 그거를 전략적으로 선생님들만의 꿀팁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친구들한테 다양하게 그려보고 확인해보고 설명하게 시켜보세요. 아마도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번 a가 양수이면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원점 지나면서요. 그리고 a가 음수이면은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성질을 다양하게 늘릴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반비례 관계 넘어왔습니다. 정비례 관계가 뭐가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죠? b가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비례 관계는 b가 일정합니다. 반비례 관계는요? b, 즉 나눗셈의 반대, 곱셈이죠. 곱이 일정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반비례 관계에 대한 뜻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비례가 되겠죠. 뭐냐? x가 2배가 되면 y는 2의 역수배인 2분의 1배가 됩니다. x가 3배가 되면은 y는 그거 역수배인
3분의 1배가 됩니다. 이러니까 x가 증가하면 일정한 비율만큼 y는 감소해서 곱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표로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x, y의 관계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규칙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었겠죠? x, y, x, y.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한 개를 뽑아봤는데 x가 1이니까 y가 3이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x가 2가 되니까 y는 2분의 3의 값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x가 여기는 이렇게 볼게요. 2a가 되니까 세상에나 y는 a분의 2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네요. 여기서 x가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됐더니만 y는 2분의 1배가 된 거예요. 여기는 다시요. a분의 3이라고 볼게요. 이번에는 x가 a배가 됐죠. 그랬더니만 y는 몇 배가 된 거예요? a분의 1배가 된 거죠. 아이고.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한 거죠. a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x가 몇 배 됨에 따라 y는 그거 역수배가 되는 이런 관계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까 정비례 관계 했던 것처럼요. 이 수많은 규칙 중에 점을 몇 개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x랑 y를 곱해 볼게요. 그랬더니 x가 1이고 y가 3일 때 x가 1이고 y가 3일 때 보니까 x랑 y의 곱이 3으로 일정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x가 2이고 y가 2분의 3일 때 보니까 x, y의 곱이 얼마로? 3으로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를 나중에 헷갈릴지 모르니까 k로 바꿔드릴게요. 다시 여기를 k배 했더니 여기는 그러면은 k분의 3, 즉 k분의 1배를 한 거죠. 자, 이번에는 x가 여기 k배 한 거니까 여기는 2k가 써야겠죠. 2k. x가 2k가 됐더니만 y는요. k분의 3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때도 x랑 y를 곱해 볼게요. 2k 곱하기 k분의 3이어서 요거 약분이 되죠? 잠시만요. 이거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제 머리 쓰다가 다시 할게요. x가 1이고 y가 3일 때 x가 2배 되니까 y는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자, 1에서 x가 k배가 된 거니까 x는 k가 된 게 맞죠. 그리고 y는 k분의 1배가 된 거니까 k분의 3이 된 게 맞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쓸게요. 자, x가 k가 됐을 때 y는요. k분의 3이 된 거예요. 요때도 x랑 y를 곱하면은 이거 약분되고 3. 자, 어느 경우로 봤더니 x랑 y의 곱이 항상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네요. 따라서 x가 2배 되면 y가 그 역수배인 2분의 1배, x가 3배 되면 그 반비가 되는 반대되는 비, 반대. 그러니까 반비라고 하면은 반이니까 2분의 1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강조드린 거예요. x가 3배가 되면 그 역수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을 봤더니 규칙이 x, y의 무엇이요? 곱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그 일정한 상수를 a라고 할게요. 이거는 일정한 곱의 값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것도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곱이 일정한데 일정한 곱이라고 정비례 관계랑 좀 비교해서 안 헷갈리게 하려고 이걸 좀 이름을 같이 한번 지어보자라고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한 x, y의 관계를 나중에 그래프로 표현해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혹시 지금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 한번 해보실까요? 이따가 저희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해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용어 하나.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짐. 두 번째는요. 한없이 뻗어가는데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가긴 하는데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한 쌍. 쌍으로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그래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표에서 x, y의 관계를 읽어냈습니다. x가 2배, 3배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x가 k배가 되면 k배가 되면은 y는 그거의 역수배인 k분의 1배가 돼서 곱이 어느 경우든 곱이 항상 일정한 것을 확인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실생활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총 비용 6만 원을 X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1인당 비용 Y원, 그러니까 등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있을 때는 혼자 독식하겠죠. 6만 원. 2명이면요. 한 명당 가져가는 비용이 줄잖아요. 6만 원을 2로 나눈 거니까 3만 원. 3명이면 2만 원. 4명이면 15,000원. 아이쿠야. 하지만 어느 경우든 X랑 Y 곱이 이 경우든 X, Y 곱이 얼마로요? 6만으로 일정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가만 잘 봤더니 Y라는 것은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6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즉 반비례 관계에서 관계식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반비례 관계의 관계식은 y는 분모의 x가 있는 거예요. x분의 여기는 일정한 곱의 값. 이거는 일정 곱. 제가 아까 왜 이렇게 강조 드렸는지 알겠죠? 또 정비례랑 또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이 일은 곱이 일정했기 때문에 y는 했을 때 x분의 상수꼴이 나온 거죠. 정비례 관계랑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은 이 i를 관계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답을 쓸 때 단위를 실생활 문제일 경우는 쓰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걸로 해볼까요? 학생이 만약에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은 5명일 때, 즉 이거는 x가 5일 때죠. x가 5일 때 1인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1인당 비용은 이라고 질문을 했다면 금액을 적어야겠죠. 즉 6만 원을 5로 나누면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를 적으면 되고요. 혹은 x를 알려주고 y를 구하게 할 때도 있겠죠. 지금 이제 x 알려주고 혹은 y를 알려주고 x를 구하게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정비례 관계했던 것처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도 모노묶음 종이에서 규칙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읽어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준이 뭐냐면은 y는 x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기준이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고 아까 메모해 주시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분모는 절대 0일 수가 없죠. 0으로 나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x축과 y축은 제외가 됩니다. 축 제외. 당연히 그 수밖에 없어요. y가 0인 경우도 말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x축, y값이 0이거나 y축, x값이 0인 이 축에서는 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 제외라고 적어두시고요. 또한 x, y의 그 반비례 관계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돼요. y는 x분의 1부터 가볼게요. x가 1이면 y가 1이죠. x가 2가 되면 y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는 2분의 1. x가 4이면 4분의 1, 6분의 점점. 그러니까는 이것이 끝없이 뻗어가는구나 라는 거 느끼시죠? 반대로 x가 2분의 1이면요. y는 그쵸?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역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2분의 1이면 y가 2가 돼요. 요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y축 가까워집니다. 그런 점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런 식의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어머나 손으로 지우려고 했어요. 자, y축이 끝없이 가까워지고 x축이 끝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양수만 대입했잖아요. x축은 양수값도 있지만 음수값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y값이 1 나오죠. 네, 다시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점점 여기도 x축 가까워지고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점. 그래서 얘도 점점 해가지고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저기 지나가면 안 되는데 축 지나게 그리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런 식의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쌍을 이뤄요. 왜냐 봤더니 자, x랑 y의 곱이 1로 일정하잖아요. 플러스와 플러스의 곱도 플러스이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반대쪽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능하세요? 잘 보세요. 1,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그 그래프 위에 정의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뭐였어요? 2죠. 곱이 1로 일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도 1이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x, y 부호 다 반대로 바꿔서 2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x분을 보겠습니다. 얘랑 이제 또 비교할 거예요. 이걸 살짝 지워볼게요. 느낌이 이제 오실 거예요. 얘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x가 2분의 1이면요. 곱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y는 그쵸 1이죠. 왜요? 곱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가 2가 되겠죠. 곱이 마이너스 1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몇 개의 점만 한번 해볼게요. 그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원점 지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느낌 드시죠? 곱이 음수인 경우는 x, y 보호가 달라야 되니까 4분면 중에서 x, y 보호가 다른 게 2, 4분면과 4, 4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곡선이 그려지고 그 원점 대칭시킨 곡선이 이쪽에 있겠다라는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얘랑 얘네들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y값이 2가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죠. 즉 x값이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면 y값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y축 가까워지고 x값이 작아지면 그에 반비례해서 y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음수는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절대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 y값이 절대값은 작아지는 거죠. 부호는 반대이지만 그래서 y축에 x축에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호도 항상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여기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분의 1, 4,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x축에 가까워지고 이 점 지나면서 y축에 가까워집니다. 얘네들은 한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네요. 곱이 플러스로 일정하냐, 곱이 마이너스로 일정하냐. 곱이 플러스로 일정하려면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곱이 음수면은 둘 다 부호가 반대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반비례 관계의 식은 우리가 y는 x분의 a, 단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곱이 항상 그 일정한 곱으로 일정하다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어볼게요. 결국 a의 부호에 따라서 한 쌍의 곡선,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존재를 하는데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a가 양수이면은 제 몇 사분면이요? 1사분면과
그리고 제 3, 4분면에 존재를 하고요. 요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가 무엇이면요? A가 음수이면 곱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제 2, 4분면과 그리고 제 4, 4분면에 이렇게 해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면 보면서 A가 양수면 곱이 양수이면 요렇게, 음수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모션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기억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지우고 x분의 1과 x분의 2, x분의 4 이렇게 흐름을 이제 가지고 가볼게요. 제가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느낌 오시나요? 여기 지우고 이제 그들의 관계를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3번, 5번의 흐름을 가져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y는 x분의 1 곱이 1로 일정하기 때문에 1,1 출발하시고 2분의 1이면 2 맞죠?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것만 싹 그려볼게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돼요? 곱이 2로 일정하죠. x랑 y의 곱이 2로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1,2. x가 2면 y가 1 돼요. 2,1. 두 점 지나면서 y축에 가까워지고 x축에 가까워지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오죠.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5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x랑 y의 곱이 4로 일정하죠. x가 1이면 y가 얼마예요? 4입니다. 1,4. x가 4면 y가 1이에요. 4,1. x이면 y가 2. 이렇게 됩니다. 5.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4면 y가 마이너스 1. 곱이 4로 일정하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어머나 세상에. 번호를 굳이 매기면은 얘가 1번, 그다음에 얘가 3번, 얘가 5번이었습니다. 어차피 한 쌍이니까 이것만 볼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y는 x분의 a에서요. 이거의 절대값이 커지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네요. 그쵸? 그러네요. 일단 플러스인 것만 했지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값의 역할을 알았네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위에다가 다시 필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부호에 따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정한 곱. 제가 왜 계속 일정한 곱 강조하는지 알겠죠? 정비례 관계일 때 그 비례상수랑 구분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절대값. 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y는 x분의 a라고 되어 있을 때 절대값 이것이 뭐예요? 클수록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원점에서 멀어짐. 원점에서 멀어진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 그러면 2번과 4번과 6번을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몇 개 그려볼게요 라고 했던 거는 얘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x분의 1, x분의 2, x분의 4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호를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바뀌면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멀어지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노눈금 조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고 학생들과 함께 그려보면서 달라지는 변화가 무엇에 따라서 왜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나만의 노트를 만들게 되면은 절대로 까먹지 않게 됩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흐름은 둘 다 표형식으로 XOY 관계를 알아봤는데 정비례는 B가 일정하더라. 그 반비례는 곱이 일정하더라. 그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반비례는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부호에 따라서 어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 내용을 표형식으로 간단히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럴까요?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들께 빼먹음 없이 다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a, 반비례는 x분의 a인데 여기서 이 a랑 이 a는 같은 a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만 두는 거죠. 이때 정비례에서 이 a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비례상수고 a는 0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일정한 곱, 일정 곱이라고 쓰면 돼요. 이건 저희끼리 언어예요. a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바로 쓰셔야 돼요. 정비례 관계에서 x에 대한 y의 b가 항상 어떤 값을 일정하더라. 그리고 반비례 관계에서는 x와 y의 곱이 어떤 값을 일정하더라. 해서 동시에 같이 적는 습관. 자, 그래프 모양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오른쪽 위 혹은 아래 한 쌍의 곡선 1사분면과 3사분면 혹은 2사분면과 4사분면. 관계는요. x와 y, b가 일정하다. 정비례죠. b가 일정하다. x, y는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에서요. 여기 뒤에 붙는 상수가 0이 아니면, 즉 존재하면 정비례가 아닙니다. 가끔 뭐 정비례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를 때 있거든요. 뭐 보기에서 여러 개씩 준 다음에 정비례인 것만 골라라. 반비례 관계인 것만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정비례 관계이려면 무조건 뭐예요? y는 ax 형태의 꼴이다. 마찬가지죠. 반비례 관계가 될 수 없죠. 분모에 x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y는 x분의 여기 어떤 상수꼴. 자, 여기서 힌 퀴즈. y는 2x분의 3.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얘기는 x랑 y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맞죠? 그래서 제가 곱이 일정한지를 확인해 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양변에 x 곱하면 x랑 y의 곱이 어떠한 상수, 얘도 상수잖아요. 일정하니까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이거는 반비례 관계가 맞다. 그러면 이강꼴로 고치려면 얘는 어떻게 고치면 돼요? y는 x분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자에 저렇게 분수 쓰는 게 조금 낯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 뿐이죠. 실제로는 이 곱이 일정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냥 직선이 아니라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비례 그래프는 x가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죠.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요. 이것도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b가 일정한 것과 곱이 일정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b가 일정은 정비례. 그 다음에 곱이 일정은 반비례. 오늘 처음 인사드릴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고했죠. 오늘 귀에서 피가 나실 것이다.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친절한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식으로 그래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비례상수, 즉 여기서 비례상수, 얘가 갖는 의미에 따라서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하는지, 반비례 관계에서도 이 분자에 있는 일정한 곱에 해당하는 상수의 부호와 절대값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 이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선생님의 언어로 재정비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